이제는 오후 순서 성과 공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혁신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이렇게 공유되어지고 이러한 공유가 공감을 이루고 이러한 공감이 공조하게 되는 함께 가는 대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일하는 이와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공조하는 대학, 공감하는 대학, 그래 또다시 공유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일에 서로 공감하는 그런 성령의 동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동감 속에서 저희들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건강마저 함께 나누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어려움이 반으로 나누어지고 공유하면서 그 기쁨과 그리고 성과가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공감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성과 공유회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배화 가족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과 도약을 상징하는 올해를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배화 가족 여러분 모두 힘차게 성장 동력을 발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올해는 벌써 혁신지원 사업 마무리를 하게 되는 3차 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1차 년도와 2차 년도 사업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2차 년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그 개선점을 파악하여 우수한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자 오늘 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2030 플러스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혁신지원 사업의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융합,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지식과 배움의 장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 역량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와 연결시키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혁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년도에는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비로 약 36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고 2차 년도에는 이보다 2배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 62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25%를 인건비, 10%를 관리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서 대학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세부 사업팀별로 발표하게 되는 대표 사업들이 우리 대학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고 대학 발전과 학생 성장, 교육 혁신에 큰 기틀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해주신 이주은 사업단장님, 또 사회를 보고 있는 신재환 사업 실무 책임자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각 팀의 팀장님들과 사업 참여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교 4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화 가족 여러분이 우리 배화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네, 벌써 저희 혁신지원사업 이제 2년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혁신지원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부서나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혁신지원 사업의 협약 체결을 3월에 실시를 체결을 했고요. 저희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연차 평가 보고서를 이제 5월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포뮬러 사업비에 플러스 되어지는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이제 7월에 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2000년도 자율혁신 계획서를 제출한 거에 따라서 사업을 잘 수행을 했고요. 지난 11월에는 34개 수도권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성과 확산 포럼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의 고은현 교수님께서 AI 신기술융합 교육 혁신을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그 회장에서 가장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확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을 가장 주목해서 크게 다루어진 그런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혁신지원 사업의 이제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총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대학혁신위원회가 있고요. 또 자체 성과를 환류하고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와 사업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학혁신운영위원회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무팀으로는 교육혁신의 3개 팀,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의 팀을 두고 있고요. 사업관리팀에 또 이제 ESG 공유 확산 팀을 올해 신설을 해서 저희 대학의 ESG 사업과 또 대내외적인 공유 확산에 좀 더 힘을 실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 또 신기술융합 학과 특성화라고 하는 특성화의 방향, 그리고 발전 영역의 6대 영역과 6대 추진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 목표를 신기술융합 교육혁신을 통한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으로 목표를 두고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혁신에서는 미래교육과정 혁신, 스마트 교수학습 혁신, 학생성장, 교육 품질관리 체계 혁신, 행복추구 학생 지원, 미래 설계 취업 창업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산학협력 제도 혁신, 또 산학협력 활동 혁신, 산업 수요 맞춤 교육 혁신의 세부 내용에 따른 세부 과제, 그리고 기타 혁신에서는 미래 선도형 K컬처 감성 거점 구축, 그리고 대학의 인프라에 치중하는 미래 선도형 대학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3차 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차 년도에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영역별 추진 성과는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그 영역별 발표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해 드릴 겁니다. 지난해의 성과 발표회가 전반적인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올해 2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또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영역별로 아주 핵심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래쪽에 있는 ESG 공유 협력 부분은
지난번 ESG 공유협력 대의에서 심연숙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발표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생략을 했고요. 아래쪽에 이제 사업관리팀에서는 오늘 발표는 없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학생 모니터링단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MBS 연합 학생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지역의 배화 명지 서울 여자간호대학 3개 대학이 학생 모니터링단을 연합으로 운영을 해서 이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올해 이제 종합 성과 발표회에서 3개 대학 연합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학 간 공유협력 프로그램으로 ESG 클러스터 활동과 7개 여자 전문대학 공유협력 포럼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서울 서부권 ICK 연합회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유협력에 있어서의 성과도 올해 상당히 많이 창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성과지표는 자율 성과지표를 5개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그 목표치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연도에도 상당히 상회하는 목표치에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현재 이제 사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잠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 올해도 무난하게 2차 연도의 달성 목표를 완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 달성에 넘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학과와 부서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월 중에 2024년 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월 중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국 7개 여대 공유협력 포럼의 성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에서는 그 지역협력 분야의 또 우수 사례를 박상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9일과 20일에 있을 전국 성과확산 포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대학의 연합 학생 모니터링단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실제 그 대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례는 아마 혁신지원 사업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2차 연도 이제 연차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3차 연도에 사업비가 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는 5월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연차 평가 보고서 제출 이 부분에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이 교육 혁신 전략과 전문대학 코업 사업 추진 실적이 포함되어져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김진배 부총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교육 혁신 전략 또 코업 이런 것들이 전부 라이즈 체계에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혁신지원 사업하고 연관해서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직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2000년도 연차평가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이 30점에 해당하는 교육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항목을 가지고 100점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정량지표에서 취업률에서 한 5점 정도가 배점이 줄어들었고요. 유지충원율에서 작년도 30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었고 자체 성과 관리에서 30점이었던 게 15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30점을 어디에 배점을 했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교육혁신 전략에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교육혁신 전략은 실적 부분이 아니고 2024년에 계획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혁신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혁신 영역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장 그 주안점, 방점을 찍는 거는 전공 학과 간의 경계 없는 학생 모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율전공제와 연관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 자율전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 간에 경계 없이 모집을 하고 그런 모집된 학생들이 입학 이후에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4년제 대학에서는 뭐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도 30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가 부여된 거 보면 이게 이제 정책적인 방향으로 꼭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TFT도 꾸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제의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공유를 드리겠지만 요즘은 여러분께서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학 혁신 전략에 따른 영역별 핵심 성과하고 괄호하고 전문대학 코업하고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저희는 이 둘 중에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고교연계 교육과정이거든요. 둘 중 하나에 대한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은 전문대학 코업에 관련된 계획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가산점이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 코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표준 현장 실습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학생 선택권 확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학기제로 운영하던 거를 아까 김진배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종 학기 1학기부터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방학에도 운영하는 방안 또 이걸 연계해서 학기제로 가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샘플을 주고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방향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현장 실습도 조금 또 변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학과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해서 저희가 잘 올해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제 마지막 연차를 맞이하는 혁신 지원 사업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팀장 송태희입니다. 미래교육팀에서 2023학년도 신기술 융합 교육체계 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교육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팀에서는 2023학년도 교육혁신 전략과제인 교육과정 혁신 그리고 스마트 교사학습 혁신, 학생성장 교육품질 관리 체계 이런 세 가지 과제로 과제에 8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미래 교육과정 혁신, 스마트 교사학습 혁신, 교육 품질 관리 체계 혁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2개, 3개, 3개의 이제 그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3시부터 하는 그 미래교육팀의 메타버시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교육혁신팀, 교육과정지원센터, 교사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센터, 교학지원팀이 수행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힘써주신 미래교육팀의 고은현, 박혜림 센터장님, 임진만, 김성령 팀장님, 그리고 팀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서의 주요 사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기술 융복합 교육과정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 일상화 등으로 현실화된 DX 시대의 사회 변화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알맞은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체제를 혁신하는 미래교육과정 혁신을 수행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미래융복합 교육과정 확대에서는 신기술 융합 교육과정 개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학내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두 번째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전면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기술 융합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융복합 트랙과 과정을 신설하여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과제를 통해서 전공 교과목 수업 설계서를 개발하고요. 교양 교과목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간담회 및 연수도 지원하였습니다. 전공과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를 운영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 향상 학습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공 및 직무연계 비교과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전공과 교양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과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질 관리로 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공과 교양교육과정 자체 평가, 전공과 교양교육과정의 CQI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환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미래교육 등 2023학년도 주요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융합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학내 구성원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역량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임 교원들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자격을 취득을 실시하였는데요.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월에 45분이, 그러니까 45분이 이제 도전을 해서 취득률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40.8%의 취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 교원의 DX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되어 우리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5개 팀으로 해서 이제 신기술 융합 직무를 전임 교원들이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교과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피벗 더 배움 공동체를 운영하여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미래 교육 지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챗GPT, 팀즈, AI를 활용한 업무 역량 증진에 관한 특강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가 잘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23년도 혁신 지원 사업 중간 성과 공유회, 그리고 아동보육과 언어논 경진대회, 그리고 향후 학생 상담실에서 이제 비밀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과의 상담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로부터 메타버스 컨소시엄 운영 우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전공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21개 학과 및 전공에서 학부공통 3개, 전공직업기초교과목 21개, 융복학교과목 20개, 일반 전공교과목 184개를 신설하였으며 미래융복합 트랙 15개와 학과인재 양성 유형에 따른 트랙 13개를 개발하는 등 전공교육과정 개발로 신기술 융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신설된 핵심 역량과 사회 변화를 분석해서 교양교육 목표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교양교육과정 체계를 재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사회 및 정책을 반영한 3개의 교과목, 그리고 학생 요구를 반영한 4개의 교과목. 학생 요구 반영한 거 보시면 웹툰과 스토리텔링, 퍼스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공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23학년도에 운영된 교양, 전공 및 전공심화 교육과정의 운영평가를 진행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제 1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교육과정 CQI가 나오면 내년에는 더 좋은 환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CQI는 단위별 품질 관리 노력이라면 이번에는 보다 즉각적인 교육 개선을 위한 운영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 FGI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FGI 실시를 한 것을 교양 강사님들한테 적용해서 바로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타운홀 미팅에서 교양뿐만 아니라 전공도 해달라는 게 있어서 10월에 그런 요구를 11월에 운영된 이제 2학기 교양에다가 전공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은 교양 개설 요일 확대, 기존의 금요일, 화요일도 있던 걸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교양 실습실 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는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교수 학습 영역입니다. 역시 3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인 창의 융합형 교수 역량 성장 지원에서는 먼저 신기술 교육 플랫폼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에듀테크 기반 수업 전문가 과정 교육, 에듀테크 기반 혁신 교수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형 창의력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서 PBL 교과목 플립 러닝 적용 교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체험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서 DX 미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연수, 그리고 교수 역량 맞춤형 프로그램, 교수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분석, 수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역시 실적은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메타버시티를 활용하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과제인 맞춤형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서는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BTS 다차원 학습 공동체, 에듀테크 기반 학습 역량 강화 워크숍, 학습 콘텐츠 공모전,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설계 지원을 위해서 기초학습 능력 진단 및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배화 핵심 역량 강화 워크숍, 에이스 교육, 디지털 신기술 교육 등을 운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세부 과제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수업 모델 개발에서는 먼저 에듀테크 기반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에듀테크 활용 교과목 설계 및 운영, 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 사례 공모전, 그리고 패들렛 아이디어 박스 등 교사학습 매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형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엑스베이스드 창의 융합 수업 설계 및 운영,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 혁신 사례 공모전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를 이제 공모전은 다시 이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다양한 교사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즉 몇 가지 주요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교육 플랫폼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에듀테크 기반 혁신 교수법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로, 챗 GPT, 북크리에이터, 노션, 퀴즈앤, 부루 등 신기술에 대한 워크숍과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텍스톰, 메타버스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연 9회 168분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DX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HT 교육을 교사학습지원센터와 교육혁신팀이 협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43분이 참여하여 디지털 배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제가 왜 총장님 말씀드리냐면 어떤 협의회 갔더니 HT 협의회 갔더니 총장님이 했다 거기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하신 분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홍보도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학생 역량 진단을 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자기 포지션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수 역량을 이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한 절차에 따라 교수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화 공동체, 전문가 윤리, 학생 존중, 교육 혁신, 사회 협력 등의 5개로 구성된 기본 역량, 그리고 교육 설계, 운영, 평가 및 개선에 따른 14개의 수업 역량으로 구성된 교수 역량 모델에 따라서 필수형 19개, 확장형 77개의 문항의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그 역량을 진단하고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수업, 엑스베이스드 창의 융합 수업, 플립 러닝, PBL, PJBL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연간 21개의 과목을 운영하였고 공모전을 통해서 수업 모델을 교류,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수자뿐만 아니라 다음은 학습자의 DX 미래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핵심 역량 강화 워크숍, 미리 캠퍼스, 노션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로 연 8회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현재 35명의 학생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프로그램은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모두 75명이 수료하였고요. 현재 5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기만의 학습법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해서 39개의 콘텐츠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상작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미래교육팀 메타버스 성과 공유에 공유될 예정이니 미래교육혁신팀 메타버스 성과 공유에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린 거는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00년도 추진 경과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수자와 학습자의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혁신 수업 모델 설계 개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은 HT 2기 챔피언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란 교수자의 하이터치와 AI, 에듀테크 등 하이테크를 결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혁신 모델입니다. 이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DX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교육팀의 지원과 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혁신 지원 사업 중 핵심 사업인 디지털 코치 체계 구축입니다. 학생 성장 교육 품질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구축, 초개인화 비교과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학습 성과 기반 디지털 배지 운영을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성장 지원 교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교과 품질관리 프로세스 효율을 위해서 관련 부서들이 일단 합동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도제 수업을 개발해서 배화여대 고유의 교육 모델로 브랜드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 교수님이 발표해서 많은 극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3년도 5월에 새로 구축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했습니다. 분석된 요구사항이 3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 향상교육 계획 및 결과 입력 방법,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입력 관련에 대한 개선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하고 고 교수님의 노력을 많이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 기반 도제 수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제 교육은 전통적 직업 교육의 한 방법이며 도제 관계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대적 도제 수업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AI 기반 도제 수업은 배화여대의 전통과 미래의 융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혁신 사례 중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도제 수업은 1학기에 9개 교과목이 시범 운영되었고 2학기에 11개 교과목이 운영되었습니다. AI 도제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수자 및 학습자별 OT, 시기별 간담회, 우수 수업 선정, 성과 분석 등으로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업 모델에 참여 교수님들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타 대학 및 언론에서 주목하는 수업 모델이며 2월 14일 AI 도제 수업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정량 및 정성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화여대의 다각적인 교육 노력이 취업률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대안적 보완 제재로 저희는 교육 임팩트를 보고자 합니다. 23학년도 교육 성과를 종합 분석해서 우리 대학 고유의 교육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같이 창출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요. 현재는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양과 변인이 다양해서 이제 다양성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것이 완공되면 보다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1차 구축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AI로 초개인화하기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초 시도이기에 현재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24학년도는 2차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코치가 구동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대표 사례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배지 발급에 대한 성과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디지털 배지 발급을 과제로 설정하고 평생 학습 체계의 학습 성과 이력 관리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배지는 각종 언론 및 관련 대표 사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1월 25일 디지털 배지 추진을 위한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주간 협의회에서 배화여대 디지털 배지 발급 사례가 자료로 배포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교육팀의 사업 추진 관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 교육과정 혁신 사항입니다. 1차년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내실화 개선 사항을 24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과 교양교육과정 내실화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신기술 융합 비교과 체계화, 트랙제 활성화, 교양교육 만족도 제고 개선점 등을 도출하고 3차년도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스마트 교수 학습 스마트 교수 혁신 과제 완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차년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23년의 스마트 교수학습의 세부 추진 전략을 재설계하고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주제 및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였습니다. 23년도 2차년도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혁신 수업 모델 개발 및 운영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AI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나타났기에 2024년도에는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장 교육 품질 관리 체계 혁신 사항입니다. 1차년의 교육 과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 전공 교육 특화 모델 필요성이 도출됨에 따라 2차년도에는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고요. AI 기반 도제 수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품질 체계 혁신을 위한 배화여대 고유의 교육가치 창출, AI 기반 도제 수업 브랜드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 AI 학습 분석 기반 디지털 코치 시스템 2차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팀 2023년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은영 교수님이 만든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다시 써먹으려고 양해를 받고 이제 해왔습니다. 1989년 설립된 우리 대학은 여성교육의 불모지였던 이 시기에 획기적인 교육 혁신의 사례입니다. 배화여대는 설립 자체가 혁신이고 혁신은 우리 오래된 전통 유산입니다. 미래교육혁신팀은 전통을 살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배화여대 교육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신 미래교육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주신 학생과 교직원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에도 새로운 배화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미래교육팀을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임 팀장님이 메일 보낼 거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시회가 있습니다. 메타버시티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지원 사업에서 학생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곽현주입니다. 지난 중간 성과 공유회 때 그 이후로 최종 때는 올해 2000년도 때 가장 그러면 딱 2개를 꼽아라. 그러면 학생지원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 할 때 이 2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상담 쪽에서 마음건강 프로그램, 또 사회봉사 쪽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제 추진 배경은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만족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 특강 들으셨듯이 지역사회가 무척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우리는 어디 종로구랑 좀 더 긴밀하게 연계를 가져야겠다 해서 학생들과 또 교직원과 함께해서 또 지역사회 연계한 그런 나눔 봉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걸 추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그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우울과 불안, 이런 심리적 어려움, 또 자율모집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학습적으로도 또 친구들하고도 적응이 안 돼. 이런 학생들이 각 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적응 향상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MMPI, TCI, 요즘 TCI가 좀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성격, 또 진로 탐색, 또 그런 또 정신병리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 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호소하는 학생들, 좀 더 개인 위기 사례를 개인 상담으로 연계해서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적응을 돕도록 하는데 저희가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맨 왼쪽은 학생들과 또 직원과 또 이거를 지도해 주신 한정훈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다 해서 기념으로 이제 찍은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만든 마블 파운드 케이크인데 어마무시한 수로 조리실에서 수업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늦은 시간까지 포장 다 해가지고요. 딱 들고만 갈게 학생들하고 다 함께 한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 이거는 학생지원팀에서밖에 못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맨 오른쪽이 종로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그 어린애들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그걸 전달하고 이제 왔습니다. 내년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과 함께하여 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 환류상 이제 반영한 거 이제 보자면 두 번째 2023년도에 그림 검사랑 진로 탐색 검사를 추가해서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이제 돕도록 한 것이 이제 환류상 반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3차년도 사업에는 프로그램 진행 시기를 2학기가 아닌 1학기로 당겨서 그런 위기 사례 발견을 좀 초기에 더 한다라든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이제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맨날 서울역 가다가 올해 종로구 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갔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사회봉사 경비도 지원금을 좀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우리 2차년도 추진 아직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 68명 중에 상담 연계한 사람은 17명으로 지금 2학기 때 이렇게 진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올해 3차년도 때는 1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상담 연계까지 이루어진 게 지금 성과라고 이제 꼽는데요. 교수님들 또 부서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 학생은 조금 마음 건강을 좀 다져야겠다 이런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생상담센터에 이제 의뢰해 주셔서 도움을 받게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이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그런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고 아이들이 그런 가치를 함양하는데 참 이거는 참 좋았던 프로그램이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애써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이제 애를 써보겠고요. 정신증 발견 시 현재 이제 MOU 맺고 있는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학생들의 그런 마음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적응하고 또 만족도를 높여서 중독 탈락자를 미연에 우리가 이제 그 막는 이런 거에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이제 이번 3차년도 때 이제 애써야 되는 것 좀 더 그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보도록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조금 개발해 보도록 이제 하고요. 그 다음 봉사정신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학생 포함, 교직원 포함 함께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교육혁신팀 발표가 이제 길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분량은 적더라도 임팩트 있게
3차년도 사업에도 앞서 나온 그 평가 사항을 개선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신 학과장님들 또 부서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천업 지원팀의 글로벌 영양 강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학습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외국 대학생과, 죄송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 대학생과 1대1 프리 터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베아 프론티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 스피치 컨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대1 프리 터킹 프로그램의 경우에 저희가 사업 목적과 계율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문화 능력 향상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 저희가 교육하면은 teacher, student 이런 이제 수직적인 구조인데, student 이런 수평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습 동기를 강하게 여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교류 대학과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외 교류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편입을 오거나 또 다른 대학으로 그런 해외 대학으로 또 우리가 유학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이 교환 학생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의 경우에 필리핀 웨스트 비자야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들하고 2022년에 59명, 이준 차장님께서 작년 거까지 좀 누적갈갈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넣었고요. 2023년 58명, 총 117명인데 이 경우는 그쪽 웨스트 비자야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한국어과 학생들 수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이제 그 학생들 신청 순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의 경우는 어우테먼 대학교로 이제 그 일본어는 이제 오선주 교수님께서 이제 애써주고 계십니다. 2022년 11명, 2023년 11명, 총 21명이 참여를 했고, 중국어의 경우는 중국 청도대학 작년에 원래는 2021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했다가 이제 뭐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13명으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저희가 혁신이기 때문에 2021년 자료는 뺐고, 근데 좀 중국 학생들이 신청이 저조해갖고 작년에 운영하지 못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이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사항으로는 일단 저희가 주차별 학생들 보고서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수율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적이 되어서 주차별 학생들 보고서를 받는 즉시 또 저희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과 조교님께서 너무 도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서 이제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연락해가지고 제출하자 운영은 했니 이제 이런 거 확인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수율이 68.8%였는데 그걸 92.3%로 이제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간의 teaching, learning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이런 학습 방법을 능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고 또 글로벌 역량도 강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영어권도 물론이고 지금 필리핀 대학하고는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이제 최성호 교수님이 이제 다른 대학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여 국가 또 참여 대학 이런 걸 좀 확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참여 대학으로 추천 지원센터 어학 연수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추천업 지원팀과 연계해서 어학 연수가 아니라 글로벌 이제 현장 실습 이런 거를 좀 더 연계해서 그쪽 현장 있는 그 저희가 운영을 한 대학에 있는 곳으로 좀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공동 스피치도 함께 이제 갖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자기 직무 관련한 해외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 목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30 세대의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85% 정도, 또 구직자의 80% 정도가 해외 취업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저희도 면담을 하다 보면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직무와 전공 직무와 관련된 글로벌 역량을 좀 함양을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외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과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체험 사전 조사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팀인데 2명에서 이제 4명 정도인데 사실 2023년도에는 전부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4명 10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2명에서 이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교수님들께서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로 탐색, 전공과 연계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체험 교육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 산업 현장 모델을 본인들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하고 체험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3학년에 총 11팀 선발되었고요. 대상 국가는 유럽, 독일 쪽에서 이제 유럽, 호주,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다양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유럽, 호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 이외에 이제 가까운 곳은 이제 80만 원, 중국은 60만 원인데 중국을 지원한 학생들은 없었고요. 자, 아직 보고서는 지금 아직도 활동 중이고 그리고 방학에 활동 중이어서 이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좀 더 지원팀을 확대하고 또 보고서 대회도 해서 좀 더 이렇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글로벌 스피치 컨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은 작년에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목적은 재학생들의 이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별로 참가자를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선착순으로 이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주, 그러니까 2022년도는 5주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사전회의, 사후회의를 갔는데 사후회의에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라이딩과 스피치 거기에 대한 이제 수업 시간 조금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7주차 정도에 이제 각 언어별로 외부 심사위원분들이 2분씩 오셔서 이제 교내 분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해서 컨테스트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류 사항으로는 작년에 주제를 정하는 학생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전에 저희가 주제를 미리 주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배화의 학교 생활, 배화 홍보, 배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언어별로 했는데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스피치, 그러니까 스피킹에 대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한 5시간 내지 10시간 더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과정 중에도 학생들 개인별로 이거를 사실 영어과 교수님, 최소호 교수님과 또 지수연 겸임 교수님, 또 일본어과 오선주 교수님, 중국어과 이거 학과장인가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인 2분 교수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후회의를 해서 3천년도에 대한 이제 환류사항을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일단 참가자를 모집할 때 참가율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기술을 좀 해갖고 오고 한국말로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라이팅 스피치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교수님들이 실제로 10시간인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학생들 과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줌으로도 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앞당기면 이렇게 다른 전국대회 이런 것들이
저희 좀 있기는 있는데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전국대회 참가를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해외 지역 지원 프로그램과 두 번째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연수 과정과 해외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을 통해서 해외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2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지금 학생들이 출국을 하고 있고요. 대상 국가는 미국입니다. 취업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사무, 경영, 무역, 디자인, 조리, IT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취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인턴 기간은 모두 12개월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원된 부분은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한류상이라고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결과입니다. 사전교육 참여자 수는 좀 비슷하고 약간 줄은 상황이고요. 21년도는 교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최종 해외 취업자 수는 4명이었고 그리고 22학년도에는 9명 그리고 23학년도는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8명밖에 이제 중간에 누락자들이 생겨서 3년간 누계는 총 21명입니다. 조금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그 선발을 했던 인원은 모두 15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4명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3명을 더 추가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또 6명의 학생이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8명이 선발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취업까지 연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가 사전 교육으로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어학 및 직무 능력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또한 현지에서 안전한 적응을 위해서 생활 문화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21일에는 출국 전에 최종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출국 전 O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출국 후에 현지 생활 및 안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학생들이 현재 모두 8명 중에 3명은 수속을 해서 출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현재 수속 중에 있습니다. 모두 2월까지는 수속하고 다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저희가 학생 지원금을 1인당 25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400만 원으로 좀 증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탈락자들이 학생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아예 인원을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인원보다는 조금 상향하는 인원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 어떤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기업인과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앞으로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코업 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그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표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코업 저희가 센터가 신설된 건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코업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용어는 아니고 전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습 활동을 저희가 과거와 달리 지금 요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표준 현장 실습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산업 현장 친화형의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해서 그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기업에 맞춤형된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대학 그리고 학생, 기업에 상생할 수 있는 코업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코업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습 코업 센터를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특히 조직에 있어서는 현장 실습 코업 센터와 그 다음에 교무처, 산학협력처, 지청업체팀,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조직들이 연계한 입학에서부터 교육, 취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코업 지원의 학사 제도와 교육과정 개발 계획은 지금 보신 것 같은 모두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코업 사업 계획과 관련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주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3단계에서는 코업 현장 교육 과정을 사실은 이제 기업과 함께 그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4단계에 그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발된 교육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참여 학생과 참여 기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TFT를 구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사실 조금 아직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원 사업에서의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학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2차년도 추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이 22년이고 오른쪽은 23년입니다. 좀 보시면은 조금 많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낮아져 있는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던 결과들은 모두 학예와 동계라는 방학에만 그 계절제로 이루었던 현장 실습에 대한 결과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학계제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저희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그 저희가 카운트된 그런 수치상에서는 식품영양학과라든가 이런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현장 실습 부분은 표준 현장 실습과는 무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수치는 제외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 실습 코업 센터에서는 코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관련 학과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의 계절제가 아닌 학기제와 그다음에 장기 현장 실습과로 확대하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융복합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코업 트랙이라는 것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가족회사 및 지자체 관련 산업체와 코업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학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의 그러니까 일부의 학과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코업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들은 특히 전 대학 차원으로 움직여 주셔야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학기 개강과 동시에 또 관련된 내용들로 학과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지금 취창업 지원팀과 현장 실습 지원 코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산학협력팀에서 저희가 운영했던 산학협력 교류 협력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기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사회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했던 전략은 산학협력 제도의 혁신, 그리고 산학협력 활동의 혁신,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 교육 혁신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각의 목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학협력 제도의 혁신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또 산학협력 어떤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잘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산학협력 활동 혁신의 목표는 기업협력센터라는 저희 이제 ICC 센터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ICC 센터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서 지속 성장하는 상생 산학협력 모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는 산업 수요 맞춤 교육 혁신의 목표는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 학생들에게 실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차년도 판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학과별 산학협력위원회 증대가 필요했었고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금요일날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했었기 때문에 시기 변경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참여 동료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수요를 연계하기 위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류사항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산학협력위원회를 연 2회 확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참여 동료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협력 엑스포 시기를 올해는 지난 23년도에는 목요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요일 예정인데 1학기나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좀 더 정확하게 일정을 미리 공유해서 지금 다른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조금 더 이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엑스포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업협력 센터인 ICC 센터와 이 산업체 요구 접수를 일원화해서 작년부터 아마도 현장 실습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ICC 센터를 이렇게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잘 좀 따라서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인 산업체 관리와 그다음에 산업체 애로사항 접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년도 추진 성과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이 지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협력기관이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체, 유관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지금 많은 사업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배와 가족회사 제도는 지금 저희가 1, 2,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 품질관리로서 우수 가족회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 ICC 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CC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거점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 기초단체인 종로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 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경우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 현안 과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는 역할을 배와 ICC 센터가 중심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산학교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서는 지금 다양한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있는 뭐 핵심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56회에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82개로 증대되었고요. 그리고 가족회사 협약 건수도 지금까지 신규가 80건, 누적은 16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가족회사 MVP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기준을 두어서 지금 등급을 맡기고 이 회사와의 적극적인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로서 같이 나가도록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협력 지원 확대는 크게 세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업계고와에 있어서 어떤 에러 지원과 그리고 대학의 지원 혜택 그리고 우수인재 확보라는 그 각각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첫 번째 있는 기업 그리고 뭐 직업계고 저희가 지금 다양한 산학협력단 사업에서 직업계고와 연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지금 가족회사 주치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대학의 교원이 결국은 다양한 능력들을 활용하셔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 혜택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있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대로가 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참여해서 활성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인재 확보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저희가 결국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업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로 해서
그 협력 지원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인프라 공영 활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족회사 상호교류 프로그램도 조금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3차년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활동 중에 하나가 배화 산학협력 엑스포입니다. 지난 23년 그다음에 11월 23일에 목요일 날 저희가 행사를 이루었고요. 내부로 들어갔던 행사들 모두 바깥으로 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도록 했는데, 지금 보시면 참여 인원은 총 610명으로 지금 재학생이 한 594명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부터 느꼈던 것들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좀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 그 처음 밑에 있는 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 결국 오셨던 기업체에 학생들이 취업도 하고 인턴도 나갈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산학연의 공유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IC 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기업용 신청이라든가 기업 학과, 그다음에 가족회사 주치, 산업자문, 또 기타 기업의 기술 애로 지원 해결 등이 지금과 같이 여러 건수들로 저희가 좀 활동을 좀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ICC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뭐 라이즈라든가 모든 것들의 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차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산학협력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대 부분입니다. 가족회사 통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DB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팀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여태까지 조금 각각의 팀으로 활동을 했다면 하나의 원팀으로 산학협력팀, 그다음에 주창업 지원팀, 그다음에 현장 실습 콜센터가 각각 연계해서 하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족회사 관리를 통해서 그 산학협력 참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학협력 활동 혁신에 있어서는 대학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 뭐 가족회사 주치라든가 산학협력 마일리지 등을 좀 더 확대하고 ICC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더 열심히 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역협력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협력팀은 원래는 저희가 K컬처 기반, 그다음에 감성 거점 구축을 가장 큰 목표로 메타버스 기반 K컬처 중심 하이퍼로컬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대학이 구축해온 K컬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한 K컬처 감성 구현을 목표로 메타버스 기반 배화 하이퍼로컬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가 사실은 메타버스 기반 하이퍼 플랫폼 구축은 주로 저희가 XR을 통한 K컬처 행사, 민관공 공동 기획 운영이 주고요. 라이펄 로깅형 K컬처 컨텐츠 기획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차년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내용은 배학 K컬처 인플루언서 기획 개발인데요. 1차 저희가 아직 이거는 제작 중에 있고 2월 중순쯤에 저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차년도 한료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1차년도에 전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일단 전시에서는 도슨트 설명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홍보가 너무 적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프로그램도 역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홍보,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그쪽을 2차년도에서는 중점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서는 아시아 민속복식전과 그 다음에
두 번의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 1차 년도에서는 아시아 민속 복식전, 그다음 매무새를 갖추다는 과제를 전해서 두 가지의 전시를 실시했고요. 특히 매무새를 갖추다는 저희 학교에 의복을 기증해 주신 고 이종인 전으로 기획해서 전시를 하고 현재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시는 VR 및 설명이 제공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종로문화재단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함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높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높게 평가가 돼서 저희가 조금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넓게 만들어서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년도에 개발했던 배와 K컬처 가든은 저희가 8월에 23년도 8월에 코엑스에서 진행했던 한복 엑스포하고 10월에 진행했던 종로 한복 축제에 나가서 홍보 활성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진 정가입니다. 저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관공 협업을 통한 문화행사 기획 운영 및 홍보 다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한복 엑스포는 저희 코엑스에서 8월에 진행했고요. 배와 K컬처 가든을 거기서 시연하고 홍보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시실에 있는 인형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열린 송년 앞에서 종로 한복축제에 한복문화 컨텐츠 학과 학생들도 참여했지만 배와 K컬처 가든을 함께 시연해서 많은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아시아 민속복식전 말씀드렸듯이 매무새를 갖추다 두 가지의 전시가 기획 전시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은 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전통문화교육, 그 다음에 K-라이프스타일 테크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전통문화교육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은 1차 년도, 2차 년도 계속 연달아서 했고요. 요번에 혁신사업에서 새롭게 배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K-라이프스타일 테크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까지 메이커 스페이스는 주로 일반인 대상, 학생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 기반 기술에 관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차 년도 추진 성과 아시아 민속 복식 기획전이고요. 잠시 저희가 VR로 한 것을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R로 저희가 QR코드도 같이 전시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먼저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고요.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여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옷이 확대돼서 보여지게 되고 주요 부위가 다시 확대돼서 보여지고 또 하나 그 복식에 대한 설명이 함께 설명되어져서 도슨트가 없어도 누구든지 쉽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전시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배와 K컬처 가든을 제페토 월드에서 구현을 했다면 작년에 제페토 월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내용이 주였다면 올해 2차로 제작된 제페토 월드는 한국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배와의 역사적 위치를 제고함으로써 종로의 중심에서 역사적 사명을 잇고 참교육을 실천하는 배와를 홍보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페토 월드의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멈췄을까요? 지금 약간 버그가 생겨서 멈췄는데 저희가 이 배와 독립만세는 지난번에 배와 K컬처 가든은 그냥 저희가 가상의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 독립만세에서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배와의 생활관과 필운대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배와 역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저희가 캐릭터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배화여고의 스미스 교장 선생님과 독립운동가인 남궁호 선생님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독립투사들을 구출해내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페토 월드는 여러분이 잽이라는 메타버스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이 잽을 구성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잽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한 내용인데요. 잽에 들어가셔서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 포탈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시존, 하나는 포탈존으로 나눠지는데, 포탈존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전통문화 전시실 VR 전시하고 배화 K컬처 가든 그리고 배화 독립만세로 바로 가실 수 있고요. 전시관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다양한 전시 저희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도서관이 나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시면 전시관과 포탈존이 나오고요. 포탈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관과 제페토 월드에 가는 거고요. 전시관은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학홍보처, 문화관광산업연구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단, 전통문화 전시실, 패션산업과, 식품영양학과, 한복문화 컨텐츠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저희가 잠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여기 노랗게 화면이 살짝 지금 환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걸 보시면 입학처에 가서 노란 걸 붙여보시면 이렇게 바로 입학처 유튜브를 바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0년도 수진 성과는 일단은 저희가 문화관광산업연구원이 자원봉사 등록처, 수요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연구소에서 신청을 하셔서 전통문화 전시실, 도슨트나 전시실 관리를 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호응이 굉장히 높아서 가끔은 저희가 신청받을 때 조금 기준을 세워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받는 걸 조금 규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쪽과 같이 협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요. 지금 2000년도에 지금 완성본이 없긴 한데 저희가 배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배화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인스타나 이런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배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을 만드는 건데요. 현재는 지금 로지나 맥켈라처럼,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는 로지나 맥켈라처럼 완벽한 사람의 형상은 아니지만 조금 대학생스럽고 귀여운 얼굴로 해서 일단은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체형으로 해서 입학 홍보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올해 2월까지는 그렇게 구성을 할 것이고요. 올해 3차년도에는 각 학과와 부서에 맞춘 옷과 표정으로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교육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발표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성은 2월 15일쯤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쭉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볼기가 달린 남바위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입혀서 예쁘게 만드는 건데, 참고로 이 인형은 저희 과의 김혜수 교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거 말고도 다음 저고리가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촬영은 마쳤고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계획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했던 전시를 또 한 번 할 예정이고요.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 배화 K컬처 가든 및 배화 독립만세를 조금 확장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던 배화 K컬처 교육 컨텐츠들을 조금 더 다변화시키고 온오프라인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배화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완료 및 활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팀을 위해서 애써주신 박윤희 선생님,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단의 윤다선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인프라팀 박상희입니다. 먼저 추진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미래 교육 혁신과 학생 행복 지원을 위한 미래 선도형 대학 인프라 구축입니다. 두 과제가 있습니다. 한 과제는 신기술 융합 캠퍼스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4세대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육용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입니다. 학생 친화적 미래형 캠퍼스 혁신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 활동 공간 구축입니다. 창의적 학습 공간 및 학생 기여 지원 공간 구축입니다. 다음은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행복의 기여입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세 번째, 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입니다. 네 번째,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 학습의 질 향상과 학생 만족도 향상 기여입니다. 다음은 2차 연도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목련관 컴퓨터 강의실 교육 환경 개선비로 5억 2,738만 5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 및 설치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도 설치 내역입니다. 두 번째, 종신관 강의실 습실 교육 환경 개선에 1억 3,187만 6천 원입니다. 기체재 교체 내역입니다. 다음은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피릉관 도서관 강의실 교육 환경 개선비 1억 3,187만 6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비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8,556만 7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종신관 컴퓨터 강의실 및 강의실 습실 교육 환경 개선비 1,285만 3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비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교육 환경 개선비 1,682만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비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간관리센터 교육 환경 개선비 1,226만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기구 교육 환경 개선비 4,390만 2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비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교내 건물 내 교육 환경 개선비 1,710만 1천 원입니다. 기자재 교체 및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목련 컴퓨터 강의실 내부 환경 개선 공사비 1,485만 원입니다.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학과 공유 사무실 구축 355만 원입니다.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대강당 예배실 환경제사 공사비 3,990만 원입니다.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붕 방수공사 4,29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복지관 학생 식당 벽체 봉수 공사비 6천만 원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수 공사비 220만 원 설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및 도서관 휴게 시설 환경 개선 공사비 3억 8,07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환경 개선 공사비 8천만 원입니다. 설치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신 환경 인프라팀 직원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과교회는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